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입니다. 오늘은 키성장애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키가 권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현실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뭐 요즘에 키 작은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은 여러 가지로 고민들 많으실 거고, 또 우리 아이 키성장 문제로 이번 방학에 한번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고 싶다 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함께 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대표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이런 키에 관한 논문이라든지 이런 발표, 보고서 이런 것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죠. 키가 뭐 사회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요. 그 키와 관계된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호주 국립대학에서 보면은 키와 그 연봉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비율이 있더라. 네. 있었고, 또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그 키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 삶의 질도 높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떤 그 사회 활동을 잘하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그 프랑스에 나온 책인데요. 소르네 대학에서 에르펜 교수가 찍은 책에 보면은 키는 권력이다라는 책이 나와서 진화의학적으로 그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키가 큰 남자일수록 가방끈도 더 길고, 그다음에 또 연봉도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결혼도 잘하고 출세도 한다, 또 자살률도 낮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사실 스포츠 세계에서 보면은 키가 큰 사람들, 특히 농구라든가 배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그 다른 야구라든가 뭐 골프, 뭐 스포츠 종목에서는 180 이상인 사람들이 두각이 내는 경우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배우자 선택의 면에서도 보면은 뭔가 키가 크면 멋있어 보이고 뭐가 있어 보이고 그런 개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들이 뭐 남자의 키를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보면 자기보다 큰 사람을 선택하는 상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키 큰 사람들은 자기가 좀 크고 좀 잘생겼다는 그게 좀 그 어떤 선순환적인 면에서 오히려 더 상당히 그 자신감을 더 찾는 어떤 그런 면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직장 면접에서도 좀 유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리더를 뽑는데도 상당히 어드밴티지로 작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라는 것이 어떤 크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온다는 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키가 작다 해서 완전히 어떤 인생에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 단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 아이가 더 클 수 있는 어떤 면이 있다, 그런다면은 부모님들은 빨리 최대한 아이의 어떤 그 단점을 좀 보완해준다는 의미에서 조금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마음부터 키까지 좀 쑥쑥 잘 자라도록 키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요. 부모들이 작은데 아이를 더 키우고 싶어도 씨가 있는데 어떻게 뭐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뭐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신장은 상당히 유전적인 관계가 깊습니다. 사실 어떤 키에 대한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다. 영양이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운동, 뭐 그런 것이 완벽한 데다면은 유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지만은 신장의 유전적으로만 결정이 안 된다는 요인들은 많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뭐 키가 부모님들이 많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작은 애들이 있고, 저희 집안은 키가 부모가 작은데 얘가 아주 커서 마이클 조단도 부모는 뭐 160대인데 조단은 190 이상까지 큰 훌륭한 농구 스타로 성공한 애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 키는 물론 유전적인 면도 있지만 요즘은 흔히 말하는 후성 유전, 환경과 끝없이 대화를 하면서 키가 결정된다라는 것도 요즘 그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 외에는 자연환경이라든가 영양, 생활습관, 수면, 운동, 또 어떤 키에 대한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고, 또 여기다가 부모가 지속적인 애정을 갖고 한다면은 그 상당히 아이들이 클 수 있는 조건들을 더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키가 잘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 엄마 키하고 아빠 키를 가지고 유전적인 예상 키를 만든 것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한다면은 플러스 6.5cm의 알파를 더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6.5cm에서 7cm면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부모님에서. 그것은 환경적인 요소로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의 성장 근육의 목표는 유전적인 한계
우리가 6.5세 7cm를 했을 때 그것을 더 플러스 알파를 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환경적인 요소를 좀 잘 마련해서 예. 우리 아이들이 더 잘 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에 키 성장에서 가장 큰 적이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렇게 2차 성징이 나타나서 그것이 처음에는 좀 큰 것 같다가 나중에는 그렇죠. 아주 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죠. 키는 사실은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때를 지나면은 크지 않는다는 거죠. 사춘기 때 제대로 크는 거지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애들 공부도 시키려, 뭐 키도 키우려 하는데 공부는 사실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키는 그때를 지나면 안 돼. 농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농사의 작물이 자라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듯이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신장이 작은 아이들을 조기에 빨리 알아차리고 조기에 치료해야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저신장이라는 것 자체가 예, 예. 첫째가 잘 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발견이 늦을수록 그만큼 덜 크게 되고 또 나중에 캐치업하려면 그만큼 더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저신장의 다른 이유를 보면은 숨겨진 이유, 이 어떤 병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빨리 조속히 알아야만이 아이들의 키를 조금 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데 요즘 같이 말씀한 대로 성조석이라는 사춘기가 빨리 오면서 아이들의 키를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작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 조기 발견과 네네. 또 그에 따른 조기 어떤 관심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환경, 영양, 운동 이런 거 수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패턴별로 좀 분류해 보면 아이들의 저신장 원인을 그렇죠.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신장이 보면은 예.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작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야가 어떤 패턴으로 안 크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상당히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잘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보면은 성장 호르몬의 반응이 늦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에 보면은 이 밑에 부분에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네네. 뇌하수체가 있는데 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우리 뼈 골단에 가서 잘 작용을 해야 되는데 네네. 성장판에 가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호르몬이 나오긴 하는데 예. 잘 또 먹고 잠도 잘 자는데 예. 예. 그리고 이거 정상적으로 발달할 것 같은데 이 호르몬이 성장판에 가서 활동을 못 한다는 거죠. 아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약간 유전적인 경향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호르몬이 이 성장판에 타겟이 돼야 되는데 네네네. 야가 헤매는 거죠. 아하. 그런다면 우리가 야가 호르몬이 성장판으로 잘 가게끔 잘 유도시켜주는 뭔가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방법들이 보면은 이 뭐 운동을 자주 시켜서 성장판 자극을 준다든가, 네네. 뭐 고주파로 해서 성장판을 그 미세 순환을 시킨다든가, 네네. 그다음에 혈류이동법이라 해서 그쪽으로 혈액 공급을 잘 시킨다든가, 예. 또 그 어떤 그 한방적으로 기혈을 보강해서 그쪽으로 순환을 시키는 하체 쪽으로 순환시키는 한방 생약을 처방한다든가, 예, 예. 그럼 뭐 또 뇌하수체에서 이제 이 나오는 성장 호르몬 양을 조금 늘려서 네. 어떤 그 기능을 올려서 그 뇌에 뇌하수체에 특히 성장 호르몬의 기능을 잘 나오게끔 어떤 적절한 원인이 되는 인자들을 제거하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유전적인 조건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못 크는 경우도 있군요. 네, 그렇게. 그렇죠. 그런 경우를 발견해서 치료하게 되면은 제대로 클 수 있다. 네. 또 다른 패턴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죠. 다음 패턴을 보면은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시간대, 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가 이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분비되는데 예. 그 시간 동안에 잠을 자지 못한 아이들인 겁니다. 아. 요즘 아이들이 보면은 뭐 12시 넘어서 자고 뭐 1시까지 숙제를 하고 네. 학교 숙제, 학원 숙제 그래서 예, 성장 예.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잡아먹는 거죠. 아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옛날 어르신들께서 자면서 끝나겠지 않습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1차 성장기 아이들이 있는데 네네. 1차 성장 아이들이 1살에서 3살 정도인데 이때는 잠을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데 네네. 사실 이때 우리 50cm 태어난 아이들이 1m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잠을 잘 못 자고 수면의 질이 불량해서 상당히 키가 어려서부터 안 큰 애들이 있습니다. 아하. 참 이것은 좀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논문 보고에 보면은 9시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네. 1시간 늦게 잘수록 3배 정도의 성장 장애가 올 수 있다. 아하. 1시간씩 늦게 잘수록. 예. 이런 보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키가 작다 보니까 야식을 먹입니다. 아하. 먹으면 더 크려니 생각하시고. 그런데 오히려 야식이 키 성장에 아주 방해 인자가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야식을 하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시간에 소화 흡수하기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이고자 하는 네네. 욕심이 있겠지만은 절대 자기 전 2시간 이내에는 네. 음식은 삼가하자. 네. 약간 위장이 비어야만이 네. 성장 호르몬이 펑펑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또 얘들이 근본적으로 좀 다른 건 괜찮은데 야식도 안 먹이고 잠도 잘 자는데 네네. 그 수면 질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 수면의 질이. 그래서 수면의 질이 안 좋으면은 어떤 아토피 가진 아이들이라든지 못 자더라고요. 비염도 있고 코 막히고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원인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다음에 위중 불안하게서 위장 기능이 약한 아이들, 그다음에 심장 허혈이라해서 잘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그냥 각성 상태에서 잠을 자는 애들이 있어요. 다 들으면서. 예. 이거 있고 옅은 잠을.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 열이 위로 상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잠자는 경우는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병적인 상태로 보고 예. 치료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면과 성장 호르몬이 밀접한 관련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키라는 성장 호르몬이 영양관계 가야 되는데 그게 분비가 안 돼. 좀 잘 자고 그래야 공부도 사실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좀 맞습니다. 키우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패턴으로 뭐 또 영양 공급도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예. 이제 요즘 그 상당히 루키즘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를 합니다. 성장기에. 영양 부족. 네.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영양 부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 사춘기에 보면은 이 골이 있는데 예, 예. 골 밀도가 9세에서 14세 때 막 자면서 키가 크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17세 때 완전히 안정화가 됩니다. 골 밀도가 그렇죠. 빽빽하게, 예. 단단하게. 그죠. 예, 예. 이래야만이 애들이 나중에도 이제 커서도 건강해지는데 네네. 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이 골밀도가 찰 때 또 키가 클 때 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밀도가 약해짐으로써는 그 순간에는 다이어트 때문에 몸이 날씬해서 좋겠지만은 성장 발육에는 큰 적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 다이어트가 사실은 여성들한테는 나중에는 갱년기를 빨리 초래하고 예. 또 생리적인 여성 호르몬의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네. 뭐 생리도 나쁘게 한다든가 네. 나중에 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다이어트에 팁이 있는데요. 이때는 진짜 그 3가지 음식은 많이 먹고 2가지 음식 적게 먹어야 되거든요. 3가지가 뭐냐면 고칼슘, 네. 그다음에 고단백, 네. 고섬유질은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드시고 네네. 지방과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빵이라든지 비스킷 그렇죠. 종류를 줄여야 되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애들이 꼭 그런 주전벌이 하면서 살찐다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먹지 않고 그래서 칼로리만 있고 예. 영양이 없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 이런 경우는 좀 부모님들이 잘 네네. 또 이렇게 어떤 또 실제로 비만하다면은 네. 지방만 빼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임상에서 많이 보시면은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 갈수록 증거라고 있습니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 몸매에 대해서 아예 먹는 것을 죄악시하고 이런 자세는 절대 좋지 않겠다. 제대로 먹으면서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또 먹이는 경우 할머니들 특히 예, 그렇죠. 예, 손주 귀여우니까 뭐 이렇게 한 경우 그래서 할머니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살이 키로 간다고 그러시거든요. 네. 뭐 많이 먹으면 키로 갈 거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할머니들이 한 가지는 알고 다른 걸 모르는 겁니다. 너무 비대하게 되면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35kg가 넘어가면은 성조숙이 온다. 아하. 왜 그럴까요? 그 지방 호르몬에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그 여성 호르몬을 조장시킴으로써 성조숙이 온다는 거죠. 비만이 성조숙증. 예. 결국은 나중에 체중 키 성장이 안 되도록. 그렇죠. 아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조숙이 오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사춘기 전 초등학교 2, 3학년 때는 쑥 커서 부모들이 예, 예. 보기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큰 것이 아니라 중학교 올라갈 때 이제 그 정체가 되면서 아이들은 더 이상 크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적었지만은 나중에 커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이 성조숙에 관계된 것 이것은 비만하고 관계가 깊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조금 그 어떤 특히 할머니들이 네네. 자식들한테 막 빵이라든가 막 고기 같은 것을 많이 먹이려고 노력하는데요. 자, 적절하게 키 클 수 있는 음식을 골라서 먹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성조숙증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아이들의 정서 발달, 또 신체 발달에 그렇죠. 큰 악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전문가 선생님들이 제대로 진단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예. 성조숙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아이들이 한 3년 이상 빨라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렇죠. 짧아졌 부모님들은 네. 보통 중학교 1, 2학년 때 적용을 했는데 요즘은 뭐 5학년, 6학년, 심지어는 3학년까지 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 상황, 음식에 대한 상황, 그다음에 어떤 아이들의 운동에 대한 상황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어떤 그 정책 입안자들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잘 크도록 어쨌든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먹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먹는 것을 보면은 그 우리가 6가지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잘 맞춰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6개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걸 발라서 맞췄는데 영양학회 한국 영양학 홈페이지 가면은 참 아이들한테 식사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단백질 섭취가 증가하면서 키가 예전보다 많이 커 올라왔거든요. 약 10cm 이상 커 올라왔기 때문에 단백질에 대한 것은 항상 관심을 가져줘야겠습니다. 네. 단백질 섭취를 우리가 3세에는 보통 40g 정도, 네네. 그다음에 보통 성장기 때는 막 7, 80g, 90g까지 먹여야 됩니다. 네. 일일적으로. 근데 우유 한 잔, 달걀 하나면은 12g입니다. 단백질이. 네, 예. 그래서 요걸 우유 한 잔, 계란 하나가 단백질 12g이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갖고 좀 음식을 좀 단백질을 좀 먹여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콩 반찬도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치즈. 네네. 요즘 아이들이 치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치즈를 조금 먹인다면 치즈는 100g당 약 23g 정도의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아. 상당히 많은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예. 사실 소고기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그 말린 두부. 네. 말린 두부는 100g당 50g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이들한테 키 큰 음식입니다. 그다음에 네. 칼슘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섭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수면과 그렇죠. 네. 성장 호르몬. 당연한 말씀. 예, 예. 우리가 보통 그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실제로 보면 성장 호르몬의 80% 가까이 나옵니다. 아, 예, 잘 때. 예. 그 시간대. 그다음에 나머지 근데 안 자면 안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그 때를 놓치면은 안 나오는 겁니다. 참. 그다음에 운동할 때. 예. 운동할 때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하게 되면 상당히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온다. 그다음에 정상인 사람들이 밤에 서너 번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분출되는 과정이 상당히 그 나오기 때문에 수면의 질 예.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배부르게 먹고 자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잠을 잘 잤다라는 개념은 기상시에 잘 잤다 예. 상쾌한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일어났을 때 예. 뭔가 미적미적하지 않고 발딱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몸이 그 가뿐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상태가 잘 잔 것인데 네네. 이러지 않는다면 성장에 뭔가 수면 중에 문제가 있다는 거면 아, 예. 그것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운동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아이들이 뭐 정말 운동은 안 해서 체격은 좀 커졌는데 체력은 최저다 이런 네. 말들. 그렇죠.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뇌를 보면은 이 대뇌 피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피질이 지성, 이성적인 것을 작용하고요. 예. 이제 사실 공부는 일로 하는 거죠. 예. 나머지 제일 밑에 이 부분 대뇌 변형계, 소위 말하는 중위뇌, 하위뇌가 이걸 갖고 운동합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시상이 있고 네. 시상하부가 있고 그 시상하부의 밑에 부분에 이 뭡니까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 뇌하수체하고 시상과 시상하부 중인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가 활동이 많이 될수록, 즉 운동을 많이 할수록 이 부분이 활동되고 그럼으로써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성장판에 성장 호르몬의 어떤 민감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키가 더 쑥쑥 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요즘 그 좋은 운동이 보면 줄넘기도 좋고 요즘 아파트 생활 많이 하니까 계단을 2계단씩 올라가고 1계단씩 걸어 내려온다든가 생활 중에 운동을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걸을 때도 발을 보폭을 크게 그다음에 발을 툭툭 차면서 걸은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 이제 연령별로 사춘기까지 끝나버리니까요. 그렇죠. 막 태어나서부터 그 연령별로 가장 중요한 키 크기의 핵심 요소 이런 것도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성장은 4단계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 성장기, 2차 성장기, 3차 성장기, 4차 성장기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 3세가 이때는 50cm로 태어난 아이가 100cm로 크는 2배로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기 아닙니까? 이때 수면을 잘하게 해야 됩니다. 깊은 수면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야간 수면을 못한다면 원인이 뭔가를 따져서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 이때 그 식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에서 7세인 경우에 부모님들이 흔히 그럽니다. 아직 내 아이가 어리니까 뭐 키가 작아도 때가 되면 크겠지. 이것은 상당히 그 어떤 그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량이 작기 때문에 저신장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또래에서 키가 그 100분율상 3%에서 10% 이내인 저신장의 경우와 25% 이하의 경계신장인 경우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8에서 11세 있는 애들이 보면은 이때가 갑자기 1, 2학년, 2, 3학년 때는 키가 작았는데 3, 4학년 되면서 키가 쑥 올라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가 위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블루비아가 잘도 먹도 않고 그러는데 갑자기 키가 앞에 있다가 뒤로 축축축 밀리면서 커 오르거든요. 이런 경우가 보면은 그 뭡니까? 그 성조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성조숙의 경향은 아이들한테는 고환 발달과 여자들한테 유방 발달로 금방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부모님께서 잘 그 관찰하시고 계시다가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바로 좀 조치를 해주는 것이 점검을 꼭 해보는 게 필요하겠군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에서 15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직도 뭐 키는 크겠지라고 자신감하는데 이때가 사춘기가 오면서 초경을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초경이 와버리면은 일단 또 아이들이 몽정을 시작하고 남자들이 변성기가 와버리면은 이제는 키가 많이 클 수 있는 진짜 좋은 기가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때는 그 상황인가 아닌가를 잘 보시고 부모님께서 나중에 흔히 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초경을 하고 변성기 와서 뒤늦게 발을 동동동 구르는 부모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빨리 올 것인데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4차 성경이 있는데 16세 이상인 아이들입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이제 키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아주 로망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잘 안 크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5, 6cm 정도는 키울 수 있는 아직도 그 여유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성장 파상들을 한번 검사를 해봐서 야가 그래도 뼈나이가 조금 늦어서 킬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때 좀 노력한다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만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대표 원장님을 모시고 키성장애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부모의 책임입니다. 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은 더 이상 크지는 않는 겁니다. 공부에 찌들리고 어떤 운동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애들이 상당히 어떤 키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서도 상황적으로 키를 클 수 없는 상황들이 되는데 부모님들께서 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아이들이 좀 더 내실 있고 키도 크고 또 이 키가 큼으로써 여러 가지 키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부모님들이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말 쑥쑥 잘 자라게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창의적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의적 시대, 아이들 스스로 새로운 세상을 체득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풀어